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제품 개발의 새로운 접근, 언디자인 띵킹. 오늘 5번째 시간이고요.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신제품 개발의 그 경영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이니까 좀 큰 그림에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강의에서 여태까지 이제 저희들이 했던 얘기는 기존의 어떤 신제품을 만들기 위한 프로세스, 그리고 그 성공 확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조금 더 유념해서 해야 되는지 이제 그걸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신제품이 실제로 시장에 나갔을 때 우리가 계속 하나의 신제품을 갖고 얘기했지만 시장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완전히 판이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경쟁사 제품을 포함해서 많은 제품이 있는데 자사 제품은 또 그 속에서 어떤 라인업으로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되는지 거기까지도 살펴봤고 그 운용을 잘 하기 위해서 로드맵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로드맵을 작성할 때 어떤 것들을 주의해서 작성해야 된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할 얘기는 그래서 이 상품 개발 프로세스 과정이 되게 긴데 그 긴 과정 내에서 우리가 지금 갖고 가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좀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상품 혁신이라는 것. 우리가 이제 계속 상품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는데 사실 비즈니스에는 상품 말고도 뭐 많은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략도 있고 경영도 있고 뭐 운영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하고 이 상품 개발, 상품 혁신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것도 좀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한 개 신제품을 우리가 시장에 출시를 딱 하는 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 활동이 전체의 어떤 전체의 비즈니스 밸류 체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현식이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 신제품 개발의 새로운 접근, 언디자인 띵킹, 요거가 이제 지금 책이 퇴고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있으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신제품 개발 과정, 이 기간으로 봤었을 때 어떻습니까? 저희가 한 1년 정도가 이제 소요가 됐어요. 기획부터 실제 판매, 그리고 소비자의 어떤 피드백을 얻는 그 과정까지 1년이 걸렸었고요. 그리고 참여 인원 측면에서도 뭐 그 신제품 개발 TFT 뿐만이 아니죠. 의사결정자들, 이 신제품을 컨셉으로 확정하는 데 있어서 의사결정자들, 그리고 뭐 브랜드에 대한 메시지, 캠페인 이런 것들에 대한 의사결정자들, 뭐 여러 의사결정자들이 또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 기간적으로 이제 최소 1년이지만 신제품이 2년차 판매되고 3년차 판매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버전 2가 판매되고 뭐 이런 1년의 과정들을 봤을 때 아주 긴 과정 속에 있다. 그리고 많은 참여 인원들이 있다. 이런 부분을 보면은 저희가 이 신제품 개발이라는 것은 그 기획부터 긴 기간 동안 뭔가를 갖고 가야 된다. 뭔가를 계속 끌고 그 일관되게 갖고 가야 하는 그런 지점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계속 이제 질문을 해야 되죠. 지금 이 작업을, 이 프로젝트를 내가 지금 왜 하고 있지? 그리고 이 제품이 왜 필요한 것인지, 이 신제품을 지금 만들고 있는, 내가 만들고 있는 신제품이 왜 필요한 것인지, 이 제품이 나오면 회사에는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 제품이 나오면 우리의 최종 소비자들은 무엇이 달라지는지, 어떤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떤 편리함을 얻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질문을 이제 갖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저희들이 뭐 개발을 하는 활동 중, 아니면 뭐 브랜드 캠페인을 만드는 활동 중, 아니면 실제로 매대에서 소비자하고 맞닥뜨려진 그 상황에서도 저희들이 이 기획 단계부터 갖고 있는 이 질문들에 대해서 일관성을 갖고 있다면 아주 파워풀한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가면은 이런 질문들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파괴적 혁신 실행 매뉴얼에 있는 앤토니가 얘기한 건데요. 첫 번째가 이제 어떤 고객 집단을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질문들도 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개발 활동이나 뭐 광고를 만드는 활동들에 있어서도 우리의 타겟층이 뭐 주부야, 뭐 30, 40대야 그러면은 그 고객에 맞는 것을 이제 저희가 계속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어떤 유통망을 우리가 갖고 있는지 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전국의 어떤 뭐 대리점망 뭐 이런 것도 없는 상황에서 뭐 괜히 쓸데없는 뭐 제품을 만들어서 뭐 그런 것들을 뭐 공급을 한다.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제품이 나오고 나서 유통을 할 때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죠. 우리가 어떤 뭐 전국적인 AS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뭐 신제품을 일단은 출시를 해. 근데 그 나중에 이제 AS 때문에 이제 많이 골치를 아프고 뭐 그런 상황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봐야 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매출을 실현할 것인지 그 매출 규모 그리고 어느 정도의 마진을 갖고 갈 것인지 하는 그 마진의 폭,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목표로 우리가 하고 있는 지리적인 범위, 뭐 수도권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지방까지 다 포함하는지 뭐 상간도서 다 포함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다 갖고 있어야지 우리의 제품 그리고 우리의 나중에 뭐 포장 아니면 뭐 유통 채널의 이용 이런 것에 있어서 나중에 뭐 크게 뭐 장벽에 부딪히는 일이 좀 많이 줄일 수 있다.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공급자, 어떤 서플라이어와 같이 일을 하는지. 그래서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서플라이어들로부터 부품을 제때 공급받을 수 있는지, 그 공급자들은 어느 정도의 그런 실력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질문들이 저희가 계속 그렇게 꾸준하게 해 갖고 있으면 아주 그 효과적인 신제품 개발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신제품, 신상품 개발은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품 혁신 위에는 이제 전략 혁신이 있는 거죠, 전략. 왜냐하면 상품을 이용한 전략도 있고, 저희가 상품이 없는 전략도 있어요. 사실 뭐 비용을 절감하는 것도 경영에 있어서는 하나의 전략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이제 상품이 들어가지가 않죠. 그래서 전략 혁신도 있고, 그 맨 위에는 이제 경영 혁신도 있죠. 그래서 뭐, 그리고 이제 상품 혁신의 밑에는 어떤 뭐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뭐 프로세스 운영, 프로세스의 혁신도 이제 포함이 되겠고, 아니면 뭐 제조 공정의 뭐 단축이라든지 제조 공정을 통한 뭐 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운영 혁신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운영 혁신, 상품 혁신, 전략 혁신, 경영 혁신 여러 가지 이제 혁신 요소들이 있고 그런 혁신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비즈니스를 더 이제 그로우 시킬 수 있는데 상품 혁신은 그 중에 한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제품을 내놓는 거죠. 시장에 내놓는 작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신제품을 왜 내놓는지에 대한 명확한 그런 이유가 있어야 된다. 뭐 첫째로 이제 뭐 저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경쟁사를 압도하기 위해서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또는 우리의 브랜드가 잘 안 알려져 있는 시장에서 우리의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그런 목표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우리의 브랜드도 잘 알고 있어. 그리고 경쟁사하고에 있어서의 상황도 우리가 뭐 1위로 잘 하고 있어. 그런 경우에는 매출을 지금보다 조금 더 신장시키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러한 각 가게의 그런 목표들에 맞춰서 신제품 개발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신제품 개발을 하는 그런 활동들이 이렇게 규정 지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이제 게리 해멀이 얘기한 전략적 의도하고도 좀 맞닿아 있는데요. 게리 해멀의 그 전략적 의도라는 그 논문을 보면은 그 1960년대 미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의 얘기가 좀 나옵니다. 1960년대 일본의 어떤 전후에 미국 시장에서 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대단히 이제 지금 적극적으로 이런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뭐 토요타 자동차도 그렇고 많은 회사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 구성원들 간에 뭔가 내가 왜 이 신제품을 내놓고 왜 이 신제품을 판매를 하고 미국에서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비전이 아주 명확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비전을 뭐 영업뿐만이 아니고 제조뿐만이 아니고 뭐 모든 회사의 그런 구성원들이 같이 이제 공유를 했다. 그런 데서 어떤 힘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위대한 성과를 낸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자기 어떤 자원, 자기의 능력 이런 것을 좀 뛰어넘는 어떤 비전,
비전을 갖고 있었는데 그 비전을 전략적 의도라고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의 신제품을 개발을 했고, 그거를 시장에다가 딱 출시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런 출시를 하는 이 과정, 요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넷플릭스의 사례 볼 수 있듯이 이 혁신이 없으면 넷플릭스가 어떤 스트리밍으로 변하는 그런 혁신을 했는데, 혁신이 없으면 사실 생존하기가 어려운 그런 기업 환경이기 때문에 혁신의 관점, 어떤 생존의 관점에서 이 신제품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의 목적상으로 주주 중심주의와 이해 관계자 중심주의가 있지만, 주주 중심주의 관점에서 보면은 돈을 많이 벌어 상품을 많이 팔고 돈을 많이 벌어서 주주의 부를 극대화하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신제품이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 어떤 이해관계자 중심주의의 측면에서 보자면, 이해관계자라는 것에는 많은 그런 분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소비자들도 있고, 정부도 있고, 여러 환경 단체들도 있을 것이고, 많은 그런 구성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의 어떤 제품, 우리의 신제품이 그 소비자의 어떤 삶을 끌어올리는, 아니면은 좀 약간 가난한 나라에 수출이 되는 그런 제품이다. 그러면은 그 나라의 국민들의 삶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품. 단순히 돈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니즈를 해소하는 그런 측면에서 볼 수도 있고요. 하나의 신제품이. 그리고 어떤 기업 내부를 봤을 때는 기업의 어떤 운영 측면에서 각각의 구성원들이 하나의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은 개발을 해야 되죠. 그걸 판매를 해야 되죠. 어떻게 판매를 할지 또 아이디어를 짜야 되죠. 이 기업이 이제 돌아가는 그런 역할을 또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밸류 체인이라고 하잖아요. 경영학에서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데, 요 밸류 체인에서 하나의 신제품을 기획을 하고 그 신제품을 개발을 하고 이런 활동들이 여기 primary activities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바운드에서 재료를 사오고, 오퍼레이션에서 그 제조를 하고, 그다음 아웃바운드 로지스틱스에서 그 제조한 완성품을 유통해 보내고, 그리고 마케팅 앤 세일즈에서 판매를 하고 소비자들이 서비스까지 받는 이러한 프라이머리 액티비티스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출발이 결국에 하나의 제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신제품을 기획해서 만들어내는 것은 어떤 이러한 기업의 밸류 체인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의 어떤 재무제표상으로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밸런스 시트가 있고 손익계산서가 있지만, 맨 처음에 이제 자본을 투입해서 그 자본이 자산이 되고, 그 자산을 이용해서 우리가 제품을 만들고, 여기에서 이제 세일즈 활동을 통해서 이득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신제품을 하나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은, 신제품을 만듭시다라는 의사결정을 했다면 우리가 자본이 좀 필요하겠죠. 돈이 이제 일단 필요하니까 자본을 투입하고, 그래서 그 투입한 돈으로 그 신제품을 만들 수 있는 자산을 구입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설비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 신제품의 금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한 자산을 이용해서 제조 활동을 거쳐서 세일즈 판매 활동을 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버는 그런 순환 과정을 맨 처음 시작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신제품 개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손익계산서에서 출발을 해서요. 여기에서 이제 순수익이 만들어졌는데, 이 순수익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순수익을 가지고 다시 아까 밸런스 시트에서 자본 쪽으로 이제 다시 들어오는 거죠. 이 잉여금이 자본으로 다시 들어와서 자본이 이제 더 많아지니까, 저희들이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하나의 신제품을 만들고 또 버전 2를 만들고 버전 3 또는 프로덕트 2, 프로덕트 3까지 이제 만드는 그런 활동들을 하는데, 그게 이제 다 이 번 돈을 가지고 자본을 늘리고, 그 늘린 자본을 통해서 또 새로운 제품 아니면 버전 2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자산을 또 확보를 하고 자산을 증가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버전 2 혹은 새로운 프로덕트 2 제품을 만들기 위한 설비 아니면 뭐 금형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만들게 되고 그 설비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또 다시 파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도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촉발시키는 그런 부분을 가능하게 하는 것들이 신제품 버전 1, 2, 3 그리고 프로덕트 1, 프로덕트 2, 프로덕트 3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제 정리를 해보면 저희가 이제 신제품 개발 관련해서 여태까지 이제 뭐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제품 개발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지 뭐 여러분들도 같이 이제 계속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감을 좀 잡으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한번 되짚어 봤고, 그리고 신제품 개발이 상당히 어렵다. 성공하기 위해는 대단히 확률이 낮지만 그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또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였습니까? 컨셉 단계를 빨리 벗어나라. 컨셉 단계를 빨리 벗어나서 시장으로 출시를 빨리 하고 시장에 매대해서 소비자들의 피드백을 받고 그 받은 피드백을 이용해서 버전 2의 제품을 다시 만들고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계속 좋은 아이디어를 위해서 좋은 컨셉을 위해서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것은 좋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과정 내에 갖고 가야 할 것들 이 신제품 개발의 과정은 너무 길지 않습니까? 최소 1년 아니면 2년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 내에 항상 우리가 전략적 의도 왜 지금 이 제품을 하고 있는지 이 제품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계속 일관되게 갖고 가야지 과정 내에 있어서 우리가 그거를 소비자의 니즈도 그렇고 우리 회사의 필요성도 그렇고 끝까지 유지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마시멜로 챌린지 잘 아실 거예요. 저희들이 어떤 혁신을 얘기할 때 이제 많이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마시멜로를 스파게티 면인가요? 그걸로 이제 이렇게 끼워서 가장 높은 탑을 만드는데 팀이 이기는 건데 그 뭐 예에도 나오지만은 유치원생들과 경영대학원생들이 붙었는데 경영대학원생들보다 유치원생들이 더 높이 쌓았다. 왜? 경영대학원생들은 이걸 어떻게 하면 높이 쌓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어떤 최적의 설계도 요거를 이제 고민하고 있을 때 유치원생들은 몰라 그냥 막 장난하듯이 그냥 계속 이렇게 해보고 넘어지고 그럼 또 해보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유치원생들이 더 높이 쌓았다라는 아주 혁신에서 이제 많이 쓰는 그런 얘기인데요. 오늘 그 마무리를 요 마시멜로 챌린지와 또 이제 스티브 잡스가 한 얘기도 비슷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한 얘기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훌륭한 아이디어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잡스는 훌륭한 아이디어가 훌륭한 제품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엄청난 양의 장인적 노력이 포함된다. 그리고 그 훌륭한 아이디어라는 것은 아이디어 자체도 변하고 또 아이디어 자체가 성장한다.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이제 초기의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 바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뭐 스티브 잡스가 얘기하는 건 뭡니까? 이 아이디어가 중요하다기보다 어떤 장인적 노력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아이디어 구현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이런 모든 문제들과 부딪히면서 그렇게 제품을 개발한다는 것은 머릿속 컨셉들을 계속해서 새롭고 다른 방식으로 끼워 맞추는 과정이다.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하고 이제 약간 비슷한 것도 같은데 아주 최적의 아이디어 그거를 이제 찾기 위한 그것보다는 훌륭한 하나의 아이디어가 있을 때 그거를 계속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장인적 노력 이것이 이제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것으로 해서 이제 신제품 개발의 새로운 접근, 디자인 띵킹 강의를 모두 마친 것 같고요.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동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